안녕하십니까. 제한군인의 이현호 안보교수입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긴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는 모든 도시를 폭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민간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요. 나는 그들이 우리 러시아군을 환영해 줄 거라고 들었지만 그들은 우리 장갑차 아래 쓰러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몸을 장갑차 바퀴 밑으로 던져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요. 그들은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불러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위 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한 러시아 병사가 숨지기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군포로는 이곳이 우크라이나인지 몰랐다. 군사훈련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속았다고 말해 일부 러시아 군인은 전쟁 참여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러시아 군인들의 상당수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징집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이 15일 기준 300만 명에 이른 가운데 유럽이 금세기 최대 난민 사태에 봉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00만 명의 엑소더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더 타임스는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유럽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에 따른 중동 지역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잠궜을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폴란드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15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5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인 임시보호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거부했던 오스트리아도 난민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인접 국가들의 2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천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800여 명의 체류를 연장하는 특별 체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난민 수용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37개 나라가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있지만 간단한 소지품만 챙긴 채 기약 없이 집을 떠난 난민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각종 흉악범죄 혹은 인신매매 범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량 난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럽 내 반난민 정서가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노포비아는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와 공포를 의미하는 포보스라는 그리스어를 합친 용어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 예멘을 탈출한 난민 54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2016년 7명을 시작으로 2017년에 42명,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했습니다. 예멘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찬성했고, 서울과 제주 도심에서는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민 수용 시 발생할 치안 문제와 문화 마찰, 테러리스트의 입국 가능성, 난민에게 주어질 다양한 복지 혜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예멘 난민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당시 정혜성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방송에 출연해 상해 임시정부도 일제히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1994년부터 난민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 최초로 에티오피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탈북민을 제외한 71,042명이며 심사 결정 종료자는 39,954명입니다. 이 중 1,091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2,37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는 미군의 철수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그동안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하며 한국을 도운 현지 조력자와 그들의 가족 391명이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8년간 난민을 수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보트피플이 그들입니다.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자 남베트남 주류층 1,355명은 메콩강에서 무작정 우리 해군 함정에 올라 한 달 후 우리 해군과 함께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반공이 국시였던 정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국과 고향을 등진 이들을 위해 부산 서구대신동 옛 부산여고 자리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보트피플이 폭증하자 정부와 적십자사는 유엔의 지원 약속을 받고 해운대구 제송동 1008번지에 2,000평방미터 규모의 난민 보호소를 건립했습니다. 지금의 팬텀시티입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면서 난민 처리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으나 뉴질랜드 정부가 잔류난민의 이민을 수락하면서 1993년 1월 29일 부산 베트남 난민보호소 난민환송식과 현판 하강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한 난민은 환송식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인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만큼 이제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 이후 2020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여 명에 이르고 국내 다문화 가구도 17만여 가구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각종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14만 7천여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3만여 명의 탈북민을 포함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다국적 사회입니다.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작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대변하듯 일부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750여만 명이며 세계 5위권입니다. 코로나19로 서양에서 동양인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당한 일을 상기해보면 이제 한국도 난민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